안녕하세요. 블록패치 대표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그 GBPC 2018에 제가 참여를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은데요. 그냥 이번에 다룰 내용은 국가별 정책에 대한 그 패널 디스커션 시간이 GBPC 2018에서 있었어요. 한국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였고요. 이렇게 뭐 DCAX 프로젝트 팀이나 아니면은 코인인 분들과 함께 제가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패널 디스커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실제로 좀 굉장히 괜찮은 그런 각국의 인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널 디스커션 진행을 했습니다. 각 패널 분들께서 어떠한 내용을 좀 다루셨는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김병관 의원님께서 하셨던 내용인데요. 현재 상황은 암호화폐 관련 사항이 산업계에서는 이루어지나 국회에서는 별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민간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민병두 의원 그리고 정병구 의원이 정부가 ICO와 관련해서 현재 강하게 규제 중이지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제 혁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산업특구법 그리고 산업융합촉진법 그리고 정보통신융합촉진법 이런 세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각 지역별로 산업별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그런 기존 법률이 없는 규제는 가하지 않고 일시적인 규제 해제 혹은 일시적인 테스트베드를 허용해주는 그런 규제 완화법이 공포가 되었다고 하네요. 한국의 이제 김세현 의원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블록체인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국가를 보니까 고무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내면서 초기 패러다임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을 잡은 것 같다 라고 하셨고요. 좀 고무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아기새를 세게 쥐면 다칠 것 같고 놓으면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규제만 했는데 업계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이 좀 적어 보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고 정부에서 민간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나카타니 의원인데요. 2년 전에 블록체인에 관한 리서치를 시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블록체인을 둘러싼 움직임이 널리 보급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방침이 IoT, 인공지능 등은 있지만 블록체인 이야기는 좀 빠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이야기를 좀 드셨는데 싱가포르 종이 지폐를 발행하는 것은 GDP의 0.52%가 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비용을 줄이고 보안적 측면에서도 디지털 통화 발행을 위한 연구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본 은행에서는 3년 전부터 그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에 이제 마츠다미라 코모디치라는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에서 거래소 해킹 관련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고 2017년 4월에 자금결제법이라는 법률이 생겨났다고 하네요. 빠른 시기에 ICO 관련 가상통화 거래소가 생겨났다고 좀 들었는데 들었다라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말했다, 어떤 대화를 했다라는 측면에 들었다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통화를 널리 확대시키기 위한 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 해킹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일본에서 ICO와 관련해서 엄격하게 법에 대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ICO를 할 때는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홍콩 베이스인 그 ICO 프로젝트가 일본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이유로 금융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은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거래를 할 경우 부정거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노드가 분산형이기 때문에 노드가 전 세계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중국 국가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만의 제이슨 후 의원인데요. 현재 그 블록체인 위원회를 만드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018년 5월 22일 최근에 개설이 되었고 22명의 의원들이 지금 함께 입법과 산업계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위원회라고 합니다. 너무 초기에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SRO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이분이 그쪽 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고 여기에 AML이나 KYC 방안들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슈가 예전에 커뮤니티 사이에서 좀 있었는데요. 그 관련된 오퍼링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 중에 있다고 하고 여러 산업들의 개념을 다 나눈 다음에 이런 실험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실험이 진행되고 처벌을 받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고 타이페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생활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타일라이언인데요. 선물 IoT 등 핀테크 관련 부처에 있다고 합니다. 규제들이 생기기 전에 이미 ICO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유럽 유니온에서는 직접적으로 ICO와 가상통화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등록 절차나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세법을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토니아의 올리폴리카? 제가 정확히 이름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원인데요. 기술이라는 것, 블록체인은 기술이라는 것을 말을 했고요. 27년 전에 에스토니아가 독립을 했을 때부터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련 붕괴 후에 체제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고 하고 에스토니아의 모든 변혁 과제에 기술이라는 것은 빠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 후에 여러 서비스들을 한 2008개에 달하는 그런 여러 서비스를 민간이나 공공 분야의 그런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타이핑을 좀 빨리 치다 보니까 이게 오타들이 좀 있네요. 이런 제공들을 통해서 GDP의 2%를 아끼고 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재밌는 게 e-government라는 그 컨트리를 만든대요.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복지, 보건, 데이터, 운전 기록 등이 소통되지 않아서 이를 통합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러한 통합 솔루션을 만들려는 노력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뉴 레지던시라는 인큐베이터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고, 그리고 에스토니아가 전체 규모는 모르겠지만 1인당 ICO를 가장 많이 진행하는 그런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블록체인 시스템들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체 코인을 발행했다고 해요. 그게 에스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레지던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레지던시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여러 국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덴티티 토큰의 경우에는 신원보증 시스템이 존재는 하는데 정부는 훨씬 더 간편한 신원보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이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GBPC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 카운슬의 그 산드라 대표가 있었는데요. 말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이제 접근 방식이 좀 다른데 LA를 방문하면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매우 특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리얼 커뮤니티와 협업을 해서 게이밍이나 엔터테인먼트 등이 이제 뭐 승화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하고요. 공유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시는 거는 도시가 아닌 시골이나 인프라가 없는 국가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이러한 시골 같은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할 수 있나, 인프라가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관료들이 질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노후되거나 기회가 없는 그런 여러 비용들을 또 절감하고 장벽을 허문다면 이러한 지역도 발전이 가능할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으신 말씀이 그건 것 같아요. 그 인프라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도 어떠한 계속 소통과 또 뭔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행한다면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좀 더 괜찮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고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서로 배웠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트라이였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커뮤니티고요. 거기에 대한 뭐 링크들을 좀 제가 달아놨어요. 이건 저희 카톡방 링크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GBPC 2018에서 보았고 또 들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